No, I would not protect you. In fact, I would encourage them to do whatever the hell they want. You got to pay. You got to pay your bills. I never will. For God's sake, it's dumb, it's shameful, it's dangerous, it's un-American.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 수도 워싱턴 DC 한복판 내셔널 프레스 빌딩에 자리 잡고 있는 SBS 워싱턴 지부입니다. 저는 김용태고요. 저는 남승모입니다. 사실은 그 슈퍼볼 시즌에 나토 문제가 또 이슈가 됐었거든요. The country stood up and said, does that mean that if we don't pay the bills, that you're not going to protect us? I said, that's exactly what it means. Exactly. I'm not going to protect you. 이 이슈가 대선에 영향이 있겠습니까? 저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우선 미국의 유권자들은 나토가 뭔지도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아, 진짜요? 네, 들어보면 사실 부통령도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유권자들이 많으니까요. 당연히 나토는 당연히 모르는 사람이 더 많겠죠. 저는 특별히 대선에는 외교 문제는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이 공격받지 않는 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입장에서 좀 미국의 동맹 정책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야기를 하지만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연히 우리가 군사력을 보내서 지켜주면 그 돈을 당연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바이든은 공짜로 지켜주겠다는 소리를 하지? 트럼프가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던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쪽 그 America First, 미국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유권자들한테 당연한 거죠. 왜 우리가 비용을 다 대고 우리가 군사, 병력까지 보내가지고 유럽을 지켜야 돼? 왜냐하면 나토 멤버십 중 제일 중요한 게 군사비, 비용은 나라마다 자기 GDP 예산의 2%를 내야 됩니다. 근데 2%를 안 내는 나라들이 꽤 많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걸 문제를 삼아가지고 지금 계속 때리고 있죠. 근데 한국도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좀 많이 겪은 거잖아요. 군사 비용을 더 내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유럽이 좀 당하는 편이죠, 지금. 네. 근데 한미 분담금 협정도 사실은 2025년까지거든요.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2026년부터 적용되는 협정을 빨리 매듭 짓고자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거 제가 들은 것 중에 하나, 당시 방위비 분담금 협상 때 5배로 올려라 트럼프가 얘기를 했고, 그걸 실무 담당자들끼리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실무자들은 그걸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왜 5배냐고 그랬더니 그 미국 측 담당자가 대통령이 5배라고 얘기를 했다, 약간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너무 주먹구구식이고 한데, 근데 어쨌든 간에 미국 유권자들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환호한다, 중도층 이런 사람들 생각도 비슷할까요? 좀 비슷하게 생각을 이제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특별히 이번에 우크라이나 지원금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이제 유권자들도 이게 말이 안 된다. 왜냐면은 지금 공화당 쪽에서는 아니 우리 국경도 멕시코와 국경도 안 지키는데 굳이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국경을 지켜야 하냐 하면서 좀 비판이 나오고 있고, 그 비판이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대해서 지금 70%가 마음에 안 든다고 여론조사마다 나옵니다. 그만큼 유럽, 우크라이나를 왜 우리가 지키고 돈을 그렇게 투자해야 되냐, 우리 국경도 못 지키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통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녹화 시점 기준으로 직전에 상원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이 통과가 됐단 말이죠. 한국 돈으로 120 몇 조 원대 규모로 통과됐는데 여기에는 그 국경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원 통과가 되느냐 마느냐 뭐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국경에 대한 투자는 필요하다고 백악관에서도 생각하고 있고, 사실 그게 공화당 쪽에서 바랬던 거거든요. 우크라이나에 지원금을 주면 당연히 멕시코 국경에 우리도 돈을 좀 많이 투자해야 된다 하면서 합의를 본 게 있습니다. 상원에서. 그렇죠. 여야가 합쳐가지고 거의 4개월간 협상을 하면서 체결을 했는데, 체결을 한 동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에 바이든 대통령한테 승리를 주면 안 된다 하면서 반대를 했어요. 하원에서는 완전히 180도를 돌면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상원에서 협상한 이 패키지를 지지 못하겠다 하고 세게 나왔습니다. 지금도
세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에서도 국경 예산 하지 말라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국경 예산도 포함시켰었던 건데 하원에서는 일단은 거부를 했다란 그런 취지인 거죠. 거기에는 어떤 정치적 목적도 들어있을 것 같은데요. 공화당 쪽에서는 그러니까 대선에는 그래도 이 이슈를 삼고 싶어 해요. 계속 앞으로 9개월 동안. 바이든은 국경에 대한 신경을 안 쓰고 있고 우크라이나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 대만에만 신경 쓰고 있다. 그런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 하고 있고. 공화당이 바라는 프레임이란 프레임.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2023년만 해도 불법으로 미국을 들어오려고 했던 국경에서는 거의 250만 명이 있었습니다. 기록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미국 사람들이 좀 신경을 쓰고 있죠. 그쪽으로. 지금 바이든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이 이민 문제, 국경 문제를 왜 지금 이 민감한 시기에 풀어줘서 우리가 참 정치적으로 잘 활용해 먹을 수 있는 이거를 왜 우리 스스로 닫냐? 돌아, 계속 시끄럽게 돌아. 계속 끌고 나가자. 계속 끌고 네. 나가자 이런 거고 일부 정치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여야 한다. 이 문제가 지금 여야 합의로 해결이 되면 안 된다. 근데 미국 이민 이런 이 정책 싸움이라는 거는 사실 거의 40년째 계속 끌고 나가고 있거든요. 이민법을 제일 크게 수정한 게 마지막으로 수정한 게 1986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40년 가까이 터치를 못해요. Third rail of politics. 진짜 이민 정책은 진짜 싸우면은 정치인들이 지게 돼 있어요. 이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 국경 이민 문제 해법의 차이점이 어떻게 있는 건가요? 20년 전만 해도 그래도 공화당 쪽에서는 뭐 상공회의소 그런 데서는 좀 이민 정책을 바라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공화당은 프로 비즈니스거든요. 싼 돈으로는 사람들을 고용하기가 힘들거든요. 90년대까지는 공화당이 그걸 잘 받아주다가 민심 때문에 그 태도도 좀 바뀌고 있는 것 같고 민주당은 항상 미국이 이민의 나라 아니냐 하면서 항상 오픈하면서 손을 열고 그냥 받아주는 그런 태도고 최근에는 어쨌든 공화당은 좀 더 엄격해지는 분위기고 민주당도 마냥 받아줄 수는 없다는 식으로 좀 바뀌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 지금 여론조사마다 그렇게 나오니까 민주당 쪽에서도 좀 그 신경을 쓰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좀 국경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실은 국경 관련 예산을 뭐 10원으로 하냐 15원으로 하느냐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대선을 앞두고 각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가 좀 달라서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는 않겠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2022년부터 낙태 문제 때문에 선거마다 지금 이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공화당도 좀 표를 따올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을 찾았는데 아마 이것 때문에 좀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임신 중지 이슈의 대항마로서 이민 국경 문제를 들고 와서 약간 자기들의 표 싸움에 유리하게 만들겠다. 동등한 지형을 만들겠다. 뭐 네, 이런. 거의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임신 중지 문제는 로데 웨이드 판결이죠. 미국의 대법원이 보수화되면서 임신을 중간에 중지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을 해주던 그 관례를 깨고 대법원 판결 관례를 깨고 각 주에서 알아서 결정하게 하면서 상당수 주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보수주들이 아예 임신을 중지를 못하게 하는 이게 어떤 여성의 인권 차원을 넘어서 생명권 차원까지 번지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지난 중간 선거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돼서 민주당에게 유리했고 그다음에 이번 선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트럼프 입장을 제가 정확하게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자기는 대통령 임기 4년 동안 미 대법원 판사를 3명을 임명했다고 하면서 판결이 6대3으로 뒤집게 만들었거든요. 그 3표 차이가 자기가 임명한 대법관들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하면서 뭐 당연히 보수층에서는 되게 좋아했지만 선거마다 이게 피해를 보는 거입니다. 2022년 완전히 이 낙태법을 뒤집은 판결 이후로 거의 바로 21개 주가 낙태를 허용 못하게 바로 만들었습니다. 3개 주는 지금 소송 중이고 이제 낙태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7개 주에서는 주 헌법을 낙태권을 보장할 수 있게 개정안을 이제 밀고 있어가지고 지금 2020년부터 거의 20개월 사이에 밀었는데 7대 0으로 이겼어요. 보수주도에서도 너무 쉽게. 그래가지고 민주당에서는 완전히 붕 떴죠. 민심이 우리 편이고 대선에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라고 하면서 지금 대선해인 2024년에 9개 주에 또 다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 헌법을 개정안을 해가지고 낙태권을 보장할 수 있게 지금 밀고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되게 좋아하는 게 그중 경합주가 2개 들어가 있거든요. 네바다랑 아리조나. 바이든이 재선하려면 되게 중요한 2주에서도 지금 주 헌법을 낙태권 보장을 좀 밀고 있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태, 임신 중지를 못하게 하는 공화당의 정책이 신통치 않은 반응을 얻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으로는 어쨌든 여성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이 이슈를 계속 제기하는 게 유리하겠네요. 네. 그런데 이 이민 문제 그리고 또 임신 중지 문제 굉장히 핫한 대선 이슈인데 이게 실제로 지금 선거에서 한번 붙었죠. 얼마 전에 치른 보궐선거에 이민, 국경 문제를 삼아가지고 공화당 후보가 밀었습니다. 이 지역구가 공화당 지역구였는데 그 조지 샌토스 되게 유명한 그 쫓겨난 거짓말쟁이 의원의 석인데 2년 전에 8점 차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재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가 8점 차로 완전 뒤집어가지고 8점 차로 이겼거든요. 공화당 후보가 이민 문제를 삼아가지고 민주당 후보를 계속 공격한 게 좀 안 통했어요. 안 통한 데다가 그 사이에 또 하원에서는 지금 국토안보부 장관을 탄핵을 시켰어요. 국무위원 장관을 탄핵시킨 건 미국 역사상 1876년 이후 처음이거든요. 근데 보통 탄핵은 무슨 큰 실수를 해야지 뭐 부패 뭐 그런 걸 따져야지 탄핵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하원에서는 공화당 쪽에서는 우리랑 안 맞는다는 그 이유로 탄핵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1표 차이로 탄핵을 했어요. 그런데 좀 문제가 좀 많죠. 너무 세게 나오는 것 같고. 이게 뭐 하원에서 탄핵을 했다고 바로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상원을 또 거쳐야 되고. 그리고 상원은 또 민주당이 꽉 잡고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효력을 발휘할 거라기보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자꾸 발신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 메시징이었죠. 그래도 우리는 뭘 하고 있다. 그 유권자한테 보여주려고 한 거죠. 이제 대선의 해 어느덧 2월 중순이고요. 양당의 후보는 이제 어느 정도 굳어진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대선 관련 또 미국의 정치 문화 관련 재밌는 얘기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DC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